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4월 8일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기준에서는요, 1%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은 4월 말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9일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의 실적도 너무 좋을 거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을 건데 왜 주가가 여기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또는 팔아야 되냐, 이 두 가지 내용에서 딱 보면 둘 다 하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 또는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다렸다 사야 됩니다. 왜? 자, 하이닉스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 실적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졌을 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건 어떤 이야기죠?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던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가격 안에 녹아 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첫 번째 올라왔었을 때 23년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7만 원대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1년 내도록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었죠. 수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부분이 생겨난 거냐? 이 내용이에요. AI 시대가 도래했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난 거. 자, 약간 오래된 이야기, 23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강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만 특출나게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있어요. 물론 HBM으로 들어간다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지만 지금은 물량이 중요한 AI 추론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량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시세가 강하게 치고 나갔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시세를 냈었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플러스 마이크론까지, 요게 메모리 반도체 3대장입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였었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매매 동향, 그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어떤지, 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올라가고 있을 때 자꾸 밑을 보게 되거든요. 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뭔가 내가 안 사고 올라가다 보니까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진짜 간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아주 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도 엄청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랬죠.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어떻게 된 거냐?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보다, 즉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 상승폭이 23년도부터 훨씬 더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다가 삼성전자 차트를 깔고 나서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세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는 HBM으로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이기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도 방향성 자체는 동일해요. 근데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는 하이닉스의 시세가 월등히 잘 나왔었다. 이때 당시에도 거의 한 5만 원 정도부터 한 7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삼성전자 100%가 채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23년도에 7만 원부터 거의 한 2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적게 오르고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고 적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건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게 하이닉스가 먼저였으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어떤 종목에 더 간다,
이런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에서 땡기든 뒤에서 밀어주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반등이 조금 더디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사실상 3월 달부터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런 구간을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올라오는 것보다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하니까 상승폭이 더 커지죠. 제가 지금 종목별 투자자, 즉 투자자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즉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철저하게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잠깐 미증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뭔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조금 흉악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죠? 계속해서 저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 AI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물론 이런 과정에서 뭐 유가 상승이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미국의 경기를 타격할 수 있었을 때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을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단순하게 수요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실적이라고 해서 나쁠까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런 실적 성장세를 먼저 반영을 했고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터졌고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아예 뭐 종전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상황이 지금과 같이 뭐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두 개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베스트는 두 종목 다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해가는 게 좋다.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최근에 와서 커진 거지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4년 중반 이후부터는 첫 번째 하락폭이 컸지만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등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다시 만들었었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기는 정확하게 9월 달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거냐? 어떤 계기에 대한 부분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의 반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 코스피 움직임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이런 상황이 모두 나오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약간 지금 수면 아래로 깔아앉으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 즉 미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의 상황은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즉 나스닥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지났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길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다리자입니다. 기다리자. 추세에 대한 훼손? 아직은 아니다. 최소한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 추세가 훼손되는 거냐? 최소한 올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뭐 10년 보유하면서 내가 이거 100배 먹을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100배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내는 건 앞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대형주가 밀어주거나 끌어주고 그리고 AI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안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즉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시세를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이닉스와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공통점 찾으세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내가 언제 매수했고 언제 팔았는지 다 찍혀 나오는 화면이고요. 밑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만들어져 있는지까지 나옵니다. 매매 상황이 다 찍혀 나오는 거예요. 자, 로보티즈입니다.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시킨다. 당연히 로봇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의 실적이 지금 좋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럼 상승하는 쪽이니까 뭐예요? 신고가. 모든 움직임 자체, 시세가 나오는 기준은 고가 돌파를 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닉스를 지금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이닉스가 딱 9월 달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죠. 우리는 요 구간에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하이닉스가 이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거예요. 조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상황에서 25년 6월과 7월 달에 신고가를 만드는 상황부터 매매를 준비하고 있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고가 확인, 매물소와 돌파 구간, 수익 구간. 그랬을 때 101%.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는 HBM으로 이름을 떨쳤죠. 그리고 하이닉스 파트너입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 시세가 없었을 때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이닉스에서 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자,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한미반도체까지도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 구간.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당연히 시세 구간으로 접어들죠. 하이닉스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미가 됐었던 게 뭐예요? 이란과의 전쟁.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에서 6주 만에 끝난다고 했는데 대략 한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한 2에서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윤곽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화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3월 중순 이후부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 구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3월 20일경 정도가 됐을 때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다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흐르기 시작한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예요? 신고가 이후에 반등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빠질 거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되는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으라는 거지. 여기서 뭐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들의 움직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다, 어떤 이슈가 나왔다,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는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HBM을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57조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대략 50조 가까이가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준할 정도로 비율상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물량 자체가 삼성전자가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은 삼성전자보다 규모 면에서는 낮아요. 근데 질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다. HBM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HBM은 기술적인 우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만 가지고 나오는 실적보다는 하이닉스의 이익의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시장에서 수면 아래로 깔아 앉을 때까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자.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기 보면 한미반도체 42%, 13%, 17%, 또 내려보면 36%, 또 내려보면 54%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이걸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 구간, 또는 아까 전에 보셨던 로보티즈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보합권에 끝났고, 삼성전자 실적은 예상치를 30% 이상 상회해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땠죠? 3월
중순 정도 고가 정도를 맞고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제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빠질 거야, 또는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반등을 확인하세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뭐가 돼요? 반등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AI 반도체 포트폴리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한 채로 한미 반도체 또는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은 20%대씩 이런 식의 수익을 내면서 하이닉스의 반등 구간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중요한 점은 뭐예요? 한국 시장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 이란 전쟁과 삼성전자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 소화하는 시간, 이 시간까지는 이번 주 안에 끝날 겁니다. 하지만 반등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자, 밑에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발표 후에 강세 출발, 장중 계속 매물을 맞은 상황이고, 가격대는 3월 17일 고가 부근과 같다. 즉 매물 소화 과정, 가격이 우선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조정은 끝났지만 기간 조정이 남아있고, 기간 조정의 끝은 미국이 결정한다. 미국 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반등은 오늘 오르고 내일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만약에 계속된다, 유가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AI 투자 안 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시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자,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0606 화면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무조건 신고가만 공략하죠. 가격 확인, 싸게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폭보다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나오는 게 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 즉 신고가를 돌파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다, 그 구간을 공략을 하지 않으면 꾸준한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게 항상 맞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매매 동향이 항상 맞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재료를 먼저 입수할 수 있어요? 그래, 입수한다 치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올라오는 구간에서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AI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원전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인데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매했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188%, 언제 신고가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여기에 다 나와 있다. 무조건 가격 보셔야 되고요. 가격 외적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 즉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 모두는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하이닉스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9550-7100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강하게 치고 달리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새로운 시세가 나올 때까지 쉬었다 갑니다. 어떤 종목이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강세 구간에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 구간에 들어가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결과는 76%의 수익 구간. 항상 가격을 보세요. 하이닉스 반등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그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50-7100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